자, 이번엔 3번 지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6번 문제가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것은 알았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도치는 조주동이 되어서 did, see, enter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되지만 hardly나 scarcely나 no soon이가 온 경우에는 대과거, 그 이전이 아니다, 대과거 아니다, 거의 동시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있는 분, 대과거가 다음에 나오는 앞에 있는 부분은 대과거가 와야 되기 때문에 had, see, entered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원리를 알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정어가 온 경우에는 대과거 다음에 부정어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대과거가 와야 되는 원리를 알면 절대로 어렵거나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답은 2번인 건 알았습니다만은 이 세 번째 지문도 정말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자, we drove on to the hot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운전했다, drove 이렇게 됐으면 운전했다지만 이렇게 drove on이 들어가 있게 되면 on은 접촉의 on이기 때문에 계속 운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호텔로, 그리고 나서 from whose balcony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알았지만 이것이 부산 맞는 것은 알긴 알았지만 여기에서 보면 from whose balcony 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whose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장구조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장구조 173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번 시간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 동물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whose를 씁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려 생각하는데 예문 한번 볼게요. 사물이 선행명사일 경우 This is the table, its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This is the table, its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죠? 왜요?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This is table and its leg was broken yesterday 하면 옳은 문장이 되고, 접속사와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대명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꺼번에 딱 묶고 소유격이기 때문에 its leg 하면 소유격이죠. 그죠? its leg 하면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바꾸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This table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whose leg 이렇게 할 때 앞에 반드시 테이블의 다리 이렇게 되니까 whose leg 하게 되면 앞에 테이블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테이블인데 그것을 테이블의 다리가 어제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독직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물이 선행명사일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whose만 쓰는데 I love the cat, its hair is blu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I love the cat, its hair is blue 하면 틀렸습니다. 그죠? and I love the cat and its hair is blue 하면 올바른 표정입니다. 그리고 접속사와 소유격 인칭대명사를 한꺼번에 모은 whose라고 하면 더욱더 간략하게 돼서 I love the cat, whose hair is blue 하면 더 간략하게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se는 사람, 사물, 동물의 모든 소유격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선행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간혹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love the cat whose hair is black 이렇게 된 문장이 있으면 이것을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사용하도 된다고 했으니까 I love the cat whose가 아니고 of which 하고요. 이번에는 the를 붙여줘야 합니다. of which 다음에는 the를 붙여서 the hair 이렇게 붙여주고 is black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격일 때는 딱 정해주기 때문에 whose hair 이렇게 해서 정관사 the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of which가 될 경우에는 딱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붙여줘서 of which the hair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또한 of which는 이렇게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전사 플러스 명사는 뒤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the hair of which is black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I love the cat whose hair is black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지만 of which the hair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의문사 절인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의문사 돼가지고 의주동으로 연결되는 건가 뭐 엄청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그죠? 반드시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of which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of which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만장 문장에서 본다면 아주 골 때리기 어려울 겁니다. I love the cat the hair of which is black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고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런 응용된 변형된 문장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of which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of which는 명사 앞이나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거 이것도 한번 바꿔봅시다. This is the table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테이블이 있으니까 앞에 선행명사를 보고 테이블이 leg 다리 이렇게 됩니다. 그죠? whose leg was broken yesterday 이렇게 됐는데 whose 다음에는 of which나 of which the leg 또는 the leg of which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잘 알기 바랍니다. 실제 문장에서 the leg of which가 나오면 이 of which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팍 잘 안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탑재를 하고 있어야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of which가 도대체 갑자기 왜 뜬금없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냐, 왜 뜬금없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물의 소유격에 of which를 사용한 것은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떤 근거가 하면 무생물의 소유격은 O 플러스 무생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의 커버라고 할 때는 the cover of the book 이렇게 하고요. 그 필름의 끝, 영화의 끝 이렇게 할 때는 the end of the film 이렇게 하면서 of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의 of라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의 o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물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of which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예문 한번 풀어볼게요. 옆부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것인데 이게 정답은 2번입니다만 우리가 잘된 것을 한번 봅시다. I have a friend whose house is full of do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whose house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사람이죠. 그죠? his house 이렇게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읽으면서 whose house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선행명사의 집 이렇게 머릿속으로 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죠? I have a friend whose house 이렇게 됐으면 a friend's house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I met the boy
boy의 sister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met the boy whose sister was a famous movie star 이렇게 돼 있고요. This is the writer, writer네요. The writer인데 the writer의 book 이렇게 되겠죠, 그죠? The writer. This is the writer whose book won a prize last wee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부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w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 have the woman whose car, woman's ca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Whose car had broken down. 고장나 있는 여인의 차를 도왔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 맞는 표현이고 여기에 있는 I saw a man whose played, the man played, whose played 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Who played the guitar yesterday 이렇게 해야 어법상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생방송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잡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닥터 잉글리시 칼럼에 와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부분은 한 번만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본문의 독해 문장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독해도 쉽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번 공부하는 참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 소림사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도 우리가 공부한 것과 같이 접속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래의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is a case, 케이스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떤 케이스의 문제 하고 났는데 we will deal with 이렇게 나와 있고 mark the words 문제 그 단어의 meaning whose meaning you don't know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굉장히 다른 문장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이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This is the boy, boy의 father 이렇게 됩니다. 그죠? This is the boy whose father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이 주어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이 주어 역할, 주어의 부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로 또르륵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주어 역할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This is a case whose problem we will deal wit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 case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장은 we will deal with a case's problem 이렇게 is problem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there is a case and 그 다음에 we will deal with its problem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and하고 is를 합치면 관계대명사가 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whose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원래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there is a case we will deal with whose problem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두로 낑겨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re is a case whose problem we will deal wi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얘네들은 원래 with 다음에 있어야 되지만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은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원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문조에 안 있고 문미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도 문도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원리는 그래서 영어의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목간이 앞으로 가는 거 한번 해보 볼게요. This is the restaurant which I often go to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 하면 This is the restaurant 돼 있고요. I often go to the restaurant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친다고 하면 This is the restaurant and I often go to the restaurant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and하고 the restaurant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which가 되고요. 그러면 This is the restaurant I often go to which 되는데 이 which는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장의 사이로 낑겨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This is the restaurant which I often go to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which가 절과 절을 연결하게 되고 이 끝머리에 있는 전치사 to는 전치사 앞에 와서 to which 이렇게 됩니다. 그죠? to that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접속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도를 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 정확하게 잡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문장 또 한번 볼게요. Mark the word whose meaning you don't know.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whose meaning이 절과 절 사이에 낑겨 들었지만 얘가 주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you don't know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ord가 있으니까 word's meaning, its meaning, their mean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mark the word 돼 있고 you don't know their mean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하게 되면 and there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바꾼다면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meaning 이렇게 될 것이고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whose만 딸랑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옵니다. 항상 영어는 수식을 받는 놈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whose meaning you don't kno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목간이든 소간이든 관계없이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장 사이에 낑겨 들어간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This is the restaurant to which I often go. 이렇게 된 문장, 여러분들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처럼 굉장히 간단한 문장에서는 뭐 이것이 내가 자주 가는 종종 가는 레스토랑이다 뭐 이렇게 to which가 있어도 여러분들 별로 크게 당하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온 문장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또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하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또 와 있으니까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 굉장히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와 대할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런 문장 또 한번 보세요. The same goes for the computer mouse. 똑같은 것이 컴퓨터 마우스한테 간다, 해당된다, 뭐 이 말인 거예요.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1980. 저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the patent라는 특허라는 명사 뒤에 떨렁 위치한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아주 난감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냥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1980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명사가 있으니까 the patent which expired in 1980 이렇게 하면 1980년대에 만료된 특허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데 the patent 하고 나서 for which 하고요 expired 뭔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건 도대체 뭐냐 아주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원리를 알면 이해가 쉬워지고 그러면 장기 기억도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독해 분야에 응용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전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그죠? 전면구는 주어 다음에 있을 때는 형용사로 변하고 그 외로는 부사 등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the girl in the park 주어 다음에 나오는 전면구들은 알짤 없이 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로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파크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 소녀는 is my daughter 내 딸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문미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명사 뒤에 있지 않고 그냥 문미에 있는 경우 혹은 동사 다음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장소의 부사로 부사는 장방시이기 때문에 부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My daughter is in the park 이렇게 되면서 전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와 부사로 변한 건가? 부사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요. 관계대명사도 똑같은 논리에서 형용사와 부사로 변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잘 따라오십시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로 되는 경우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를 이 문장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속독속해가 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집중하세요. I cleaned the mat on which he slept last n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on which가 있으면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처럼 부사로 변한 장소죠. 그죠? 장소를 매트를 청소했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온 얘네들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원래 뒤쪽에 있는 거니까 원래는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I cleaned the mat 됐고요. He slept last night on the mat 이렇게 됩니다. 그죠? on the mat 이게서 두 문장을 합치면 and he slept last night on which가 되고 이 on which가 on이 되어 있고 and가 없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and가 있고 which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on which가 돼서 이 and가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on which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I cleaned the mat on which he slept last night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 on which라는 것은 원래 뒤에 이렇게 있었던 거 있습니다. 그죠? I cleaned the mat He slept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오면요 얘네들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나는 그 매트를 청소를 했는데 그가 어제 밤에 잔 그 매트구나 이렇게 얘네들을 없다 생각하고 문미로 보내버리면 해석이 쉬워진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문장에 볼 때 해석하는 방법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부사로 변한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사들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없다 삼치고 마지막에만 해석을 해서 문미로 보내버리면 독해할 때 아주 쉬워진다 이 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눈으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미로 보내버리고 글을 보면 속독속해가 되는 여러분들을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He likes to talk about the music in which 없다 생각하세요. He is interested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음악이구나. 그가 관심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직독직구가 되는 것이죠. 아시죠? 자, 다시 한번 Mr. Brown bought the house 집을 샀는데 어디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니까 in which my family used to live
우리 가족이 한테 살았다. lived in the hous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없다 생각하고 연결을 해준다.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문명에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면서 독해도 쉬워지죠. 좀 더 어려운 것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This is just one of the ways. 단지 한 가지 방법이래요. In which 나왔네요.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Getting adequate sleep. 적당하게 잘 자는, 잠을 잘 자는 것은 keep you healthy. 오행식이네, 그죠? 너를 행복하게, 너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위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독해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This is just one of the way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Getting adequate sleep can keep you healthy in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내는 굉장히 쉽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굉장히 쉽게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명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변해서 그 주어를 꾸며준다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로 변해가지고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The Girl in the Park. 이렇게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있는 전명구들은 다 형용사로 변해서 그 명사를 꾸며주죠. The man in the room. 집안에 있는 내 방에 있는 그 사람. 일처럼 주어 명사 다음에 전명구가 오게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전명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개념 이제 잡으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이 시험도 자주 나옵니다. 일찍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능에 나와 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She took an English exam yesterday. 그러면은 영어 시험을 어제 봤는데 her preparation for which had been 쏘가 나오면 that을 생각을 하겠기 때문에 너무 careful해서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에 her preparation for which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for which her preparation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어 뭐 문미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her preparation for which라고 해서 주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떨렁 와 있습니다. 자, 골치 아프죠?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는요, her preparation for which라는 것은 her preparation for the English exa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for the English exam이 for which로 바뀌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English exam을 for the English exam이 되면서 her prepara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원리만 알면 아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she took an exam yesterday and her preparation for it for the exam had been so careful that I was impress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절과 절을 연결하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만 있다고 하면 접속사 and가 없이요. She took an English exam yesterday. Her preparation for which had been so careful that I was impressed.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주어 다음에 나오게 되면 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류로 변하는 관계대명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문 또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lady in the red. 빨간 것에 있는 빨간 옷을 입었나 봅니다. 그죠? Look at the lady in red over there. 저기에 있는 the man beside whom 이렇게 나와 있나 그죠? Is my friend Jim. 내 친구 짐이다. 동격의 콤마 짐 딱 나와 있고요. 자, 그 사람 옆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lady가 되겠죠. 그죠? 그 여자의 옆에 있는 남자는 내 친구 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beside whom이 주어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 주어를 꾸며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뇌는 아주 쉽게 해석을 하고 문장의 컨텍스트, 문맥도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the man beside whom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문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look at the lady in red up there and the man beside her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 and 있고 beside her 대명사니까 목적격이 되네. 그죠? 그래서 beside whom 이렇게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 and하고 합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지금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 이제 수능에 나온 예문인데 여러분들 이게서 원리를 모르면 너무나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자, the same 똑같은 것이 goes for the computer mouse. 컴퓨터 마우스에 똑같은 경우가 goes 해당이 되는데 이 컴퓨터 마우스라는 게 뭔가 하니까 the patent for which. 자, for which가 나와 있기 때문에 터크이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 마우스가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마우스의 패턴트는 터크는 expired in 198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의 터크는 1980년도에 만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just before 방금 직전이었다. The computer become popular 이 형식이네. 그죠? 컴퓨터가 popular 하기 직전에 1980년대 그 특허가 만료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이렇게 되면 전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그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류를 변했다. 이것만 알게 있으면 해석이 아주 쉽게 될 것이고 그 개념이 없다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And the same rollerblade skate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and the rollerblade skate 여기서도 and the same goes for the rollerblade ska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기 때문에 언어 효율성을 위해서 the same goes for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the pattern for which 자 똑같이 됩니다. 그죠?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의 패턴트 특허가 1985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just before the rollerblade craze 롤러브레이드 광풍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것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atent for which expired in 198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for which가 the patent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해석이 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정말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공부를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부사나 형용사로 변하고 얘네들이 부사인 경우에는 관계 부사인 경우에는 독해를 쉽게 할 수 있는 T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왔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빨리 쉽게 독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확립하기 바라고요. 이 개념의 확립한 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영어 시험에서 내년에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포함된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we drove on to the hotel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from whose balcony, 이거는 주어가 아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진사 플러스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우리는 그 타운을 아래로 쳐다볼 수 있대요. 어디에서? from whose balcony, whose balcony 있으니까 호텔이 있으니까 호텔의 발코니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whose 대신에 우리가 of which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we drove on the hotel, 여기에 from이 빠졌습니다. from whose balcony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해도 되겠고요. from whose 해도 되고 whose 대신에 from of which를 써서 we drove on the hotel from of which balcony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이 부분들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시험에 어법 문제는 안 논다 하더라도 독해 속에는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출제위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